여러분 안녕하세요. 짱쌤 공감TV 짱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 중에서 소아청소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그리고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 서로 의논을 하여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날 발표한 대응 지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성인 환자와 달리 소아청소년 환자는 호흡기 질환의 빈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고 코로나19 이외의 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 등도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부터 후두염, 모세기관지염, 심한 폐렴까지 여러 형태를 보이지만 증상만으로 원인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아청소년에서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초기 증상을 가지고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코로나19를 우선적으로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보고된 국내외 코로나19의 자료들을 보면 소아청소년의 발생 빈도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질환의 중증도 또한 경미한 상태입니다. 경미한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질환은 치료 없이도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에는 아직 특별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에서 나타난 경미한 호흡기 질환이 가정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하면서 돌보고 증상이 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진료받기를 권고한다라는 대응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응 방향과 사례 정의, 잠복기, 대응 절차 등을 변경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선별진료소나 또 안심진료소에서 아무래도 환자를 진료할 때 주의할 점인 것 같은데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할 때 보호자와 동거인, 주보육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보호자, 동거인, 주보육자가 유행지역을 방문했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이 있었고 방문일 또는 접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들에 대한 진료가 선별진료소에서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이미 선별진료를 받았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검사 결과를 모르는 상태라면 소아청소년 환자도 선별진료를 받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례 정의 및 조치 사항에 있는데요. 그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소아청소년을 적용과 조치, 격리 해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소아청소년 적용에 있어서 확진 환자가 소아청소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가 확진 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진단검사는 코로나19 유전자 PCR이라고 하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하고 바이러스를 이제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진 환자로 판정이 되면 소아청소년은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입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리 해제 기준은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 검체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에 격리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사 환자가 또 중요한데요. 의사 환자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중국, 홍콩, 마카오 포함해서 이 지역에 방문한 후에 14일 이내에 발열 증상 37도 5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게 되고요. 경미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또는 시도에서 지정하는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되게 됩니다. 단지 중국 후베이성 방문 후에 14일 이내 유증상자는 즉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아청소년 검사가 이제 음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후베이성 방문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입원 치료 또는 자가격리를 받고요. 또 중국 그 후베이성 제외한 다른 중국 타 지역에 있을 때는 격리 해제나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능동 감시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환자 중에서 입원에 해당되는 소아청소년이 있지 않겠습니까?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37도 5분 이상의 발열이 나타나거나 호흡기 증상인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환자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소아청소년 조치 과정은 아까 의사 환자 1번을 얘기할 때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경미한 경우와 입원 치료 요하는 경우에서 자가격리 또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나 시도 지정 병원을 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후베이성을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그 시도 지정 병원으로 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또 음성이 경우에 입원 의사 환자가 음성일 경우에는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입원 치료 또는 자가격리를 또 하게 됩니다. 그 입원 치료를 했을 때는 소아청소년 조치에 의해서 시도 지정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접촉자 중에서 뭐 의료인, 간병인, 동거가족, 기타 등은 13일째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에 격리를 이제 해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의사 환자 3번 의사 환자인데요. 세 번째 의사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자입니다. 원인 미상 폐렴이니까 이 원인이 코로나인지 아니면 다른 호흡기 질환인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겠습니까? 소아는 입원 필요 급성호흡기 질환자로 발열의 원인이 호흡기 감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를 시킵니다. 근데 이게 입원이 필요한 급성호흡기 질환자이면서 발열의 원인이 호흡기 감염일 경우에는 제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 원인 미상의 그 폐렴인자는 선별진료소 또는 검사가 가능한 안심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를 하겠고요. 의료기관에서 음압 또는 1인실 입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검사가 음성일 경우에는 최소 1회 이상 음성을 한 번 더 확인 후에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격리 해제를 하게 되고 증상이 호전 시까지 보건 교육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아청소년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발생 국가, 그 다음에 그 지역, 방문 후에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또 의사 소견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의심되는 자는 선별진료소나 검사가 가능한 안심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를 하고 관리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증상 호전 시까지 보건교육이나 내용 준수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발생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기침, 인후통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아 청소년들이 대응 지침에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확실히 나와 있으니까요. 보호자 여러분들이나 또 많은 시민 분들이 이제 그 일반인으로 대상으로 하는 그 호흡기 질환 선별진료소나 안심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감염 검사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지자체 또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짱쌤 공감TV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 소아청소년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 대응 지침 마련한 내용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